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젠가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킨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시작해 아내 그리고 장인과 관련된 진실을 깨닫기 전 인생이 박살날 뻔했던 저로서는 정말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30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마음에 맞는 아내를 만나 가족을 일구는 소박한 꿈이 있던 저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 건데 용돈 좀. 용돈 얼마나 필요한데? 당신 저번 주만 해도 30만 원 가져갔었던 거 기억 안 나? 그건 고향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썼던 거고. 이번에는 동창회 모임 가는 거잖아. 동창회건 뭐건 간에 당신 돈 좀 아꼈어. 어지간하면 나도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 당신이 잔소리를 하게 만드네. 에이, 내가 돈 좀 쓴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당신 공무원 일 하면서 평생 동안 돈 벌 거고 월급 따박따박 통장에 꽂힐 텐데. 적당히 조절할 테니까 걱정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해서 그래. 주민센터에 틀어박혀서 일하는 남편도 좀 불쌍하게 여겨줘 마눌님. 우리 결혼한 지 4년 넘었는데 난 국내 여행 한 번을 못 가봤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자꾸 그걸로 생색내듯이 얘기하는 건데 끽해봐야 나도 1년에 한 번 간 수준이거든. 당신도 여권 만들라니까. 휴가 내서 여행 갈라 치면 우리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시간을 당신이 안 내니까 문제지. 내가 휴가 내서 여행 막상 간다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할 사람이 당신 이럴 때마다 나 자꾸 서운한 거 알지? 무슨 사람 ATM 취급받는 것 같아서 서럽다고. 와, 진짜 용돈 좀 달라고 했다고 또 이러네? 내가 뭐 죽을 죄 진 것도 아니고 집안일하고 쌓인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데 이럴 거야? 당신 우리 신혼집 장만할 때 혼자 계신 장인어른 힘들 거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내 돈으로만 집 장만한 거는 알고 있지? 혼수는 장만하겠다고 해놓고 당신이 여기서 뭘 보탰는지도 기억하고? 딸랑 냉장고랑 건조기 하나야. 냉장고랑 건조기 그거 엄청 비싼 거야. 브랜드의 최신형인데? 그리고 언제는 당신이 몸만 와도 괜찮다며. 그때는 내 눈치 보면서 사람이 염치 있게 행동을 하고 배려해주니까 그랬던 거고. 요즘은 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혼자 돈 쓰고 다니는 데만 열중하는 것 같아서 그래. 가뜩이나 장인어른 주식하자는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전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알았어, 그만해. 당신이 이러니까 나 기분 나빠졌어. 친구들 안 만나고 집에 틀어박혀서 우울증이나 걸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잖아. 왜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 대화를 이런 식으로 차단해? 나 양심 찔리게 만들고 공격할 거리 수두룩 빽빽인 사람한테 대항해서 뭐 하게.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싸워봤자 나는 돈도 안 벌고 혼수도 그지같이 장만한 죄인인데 뭐. 그냥 입 닥치고 내내하면서 당신이 하는 말 고개나 끄덕거리는 수밖에 더 있어? 어차피 당신은 그렇게 해야 만족하는 사람이잖아. 와, 진짜 당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야? 결혼한 2년 내내 참아주고 버텨주고 배려해준 대가가 고작 이거라면 나도 실망이다. 장인어른 문제라도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한 게 불과 2주도 안 됐어.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켜놓고서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구는 거냐고. 왜 그래? 적반하장이라니. 나 미안하다고 하고 있잖아. 당신이 이렇게 나 괴롭게 하는 중에도 매달 아빠 용돈 50씩은 꾸준히 준다는 사실에도 고마워하고 있고. 미칠 듯이 고마운데 나도 미치게 써서 이러는 거니까 신경 꺼. 정상인 당신만 스트레스 받아. 결혼 전만 하더라도 아내는 근검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내심 한탕주의만을 고집하는 장인어른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어릴 적 다른 살림을 차린다며 집을 나갔었던 장인어른은 결혼식 때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습을 드러냈었던 분이었기에 장인어른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김서방,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게. 뜬금없다. 뭐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자네 생각하는 거 소신 있게 말해보란 말이야. 제 장인어른이시죠. 그게 아니지. 나 자네한테 금쪽같이 소중한 우리 딸 건네준 사람이야. 자네가 평소에 나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장인이라는 식으로 나 부르는 건 용납 못해. 사실 장인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저번에 생각해보라고 한 거는 어떻게 됐나? 지금 제철 쪽이랑 조선 쪽에 주문도 많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 조만간 우상향을 크게 칠 것 같은데 자네가 맘만 크게 먹으면 다 같이 떼부자 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일세. 글쎄요. 저는 애초에 공무원 했던 것도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골랐던 거라서요. 남들처럼 일확천금 같은 거 없이 가늘고 길게 가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아, 주식하기 싫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하는 건가? 아님 장인어른을 못 믿겠다. 이거야. 장인어른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제 가치관부터가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 얘기하시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많이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공부해보고 장인어른 도움 필요하다 싶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소중한 내 딸 주고 주식 정보 퍼줬더니 돌아온 게 이런 찬밥 대우라 이거구만.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주 잘 알았다네. 고맙구만. 고마워. 진정하시죠, 장인어른.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내가 허허 웃고 있다고 바보천치로 보이나 웃고 있으면서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게 나야. 비록 대학 안 나왔어도 자네 머리에 견주어 내가 그리 꿀리지도 않은 건 알고 있지? 장인어른 똑똑하신 분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죠. 계산도 아주 빠르시고 손절할 타이밍 같은 것도 잘 재시잖아요. 내 말이 그걸세. 내 말이. 하여튼 자네 이번 기회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잘 생각해봐. 주식에 미쳐서 그래프만 보고 있던 장인어른은 젊을 때부터 도박광이라는 얘기를 아내에게서 들었습니다. 화투패에서 단지 주식판으로 바뀌었을 뿐 한탕을 노리는 본질만은 변하지 않았었죠. 본인 머리가 좋다고 매일 자랑스럽게 말을 했었는데 가족을 버린 일을 제가 은근슬쩍 손절했다는 식으로 비꼬아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장인을 손절하고 싶었지만 지독히도 효자인 아내가 문제였죠. 여보, 아빠 생일 때 명품 시계 하나 선물해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 디자인 아빠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명품 시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정신 차려. 장인어른 그런 거 선물해봤자 팔아먹고 주식에 꼬라박으실 뿐이야. 그거 죄다 도박 자금 대주는 거라니까. 말이 심하네. 도박이라니. 그래도 아빠가 주식 오래 했고 주식 전문가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공부한 거 몇 배는 더 많이 배우고 익힌 사람이 아빠야. 당신이야말로 말이 심하네. 그런 분이 왜 투자하시는 것마다 손해보시는데? 그렇게 잘난 분이면 떵떵거리면서 딸이며 사위한테 빌딩이라도 사주겠다. 매달 용돈 50씩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없어서 그런 거지. 원래 도박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진 판돈 적으면 상대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하지를 말아야지. 그러고 보니 지금 이거 도박이라고 당신도 인정한 거 맞지? 말은 안 했어도 당신도 주식이라는 거 개미가 뛰어들면 도박이나 다름없다 생각하는 거 아냐? 됐어. 나 당신한테 또 아빠 관련해서 잔소리 듣기 싫어. 어떻게 아빠 얘기,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우지 않는 날이 없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잘해봐. 왜 싸우는지. 아버지 생신 때는 명품 시계 사주려고 하고 내 생일은 레토르트 미역국으로 때우게 했지. 평상시에 내가 비싼 라면 좋아하는데 그거 눈치 주고 장볼 때도 싸구려 행사하는 것만 잔뜩 사게 하고 그렇게 푼돈 아껴서 뭐 장인어른한테 몰래 갖다 바치기라도 하는 거야? 와, 진짜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당신 라면 비싼 거 못 먹게 한 건 어차피 김치며 치즈며 계란이며 이것저것 때려 넣으면 맛 비슷해지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전에도 설명했는데 자꾸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고 당신 무시하는 사람 만들래? 남들 들으면 내가 무슨 악처인 줄 알겠다. 남들 듣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지금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충분히 악처 맞아. 이거 지금 집에 반찬이라고 둔 거야? 당신 요즘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곰팡이 피지 않게 당신이 먹고 제깍제깍 냉장고 넣었어야지. 그리고 내가 뭐 요리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일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 트집이래? 하여간 당신 내가 지켜볼 거야. 앞으로 조심해. 장인어른 때문에도 힘든데 매일 집을 비우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는 아내 때문에 한숨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한 이유를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또다시 집을 비운 날, 저도 인근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기로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배달부로서 음식을 건네는 것은 아내였던지라 저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다급하게 도망을 갔고요. 당신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나랑 이혼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친구랑 놀러 간다는 사람이 왜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설명하면 용서해 주기는 할 거야? 지금 나랑 흥정할 때야. 빨리 말하기나 해. 나 정말 폭발해버리기 전에. 당신이란 사람 앞으로 다시는 안 믿길 바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되고, 가당차는 변명한다 싶으면 그 뒤로는 사과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실은 아빠한테 돈 붙인다고 배달을 쭉 하고 있었어. 당신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결혼하고 몇 년 넘도록 50만 원 받는 거에 당신이 돈까지 보탰다고? 막상 돈 보태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는 안 돼. 괜히 말하면 당신이 화낼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배달일 같은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나 그래. 당신 진짜 미쳤구나. 딸이랑 아내 버리고 집 나갔다가 결혼식 때야 나타난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아빠 하면서 따르는 건데. 돌아가신 장모님이 보면 통곡을 하시겠다. 함부로 말하지 마. 아빠 내 유일한 혈육이고 내가 어떤 힘든 일 있어도 도와준다고 했던 분이셔. 당신은 나랑 아빠 사이에 어떤 끈끈한 게 있는지 짐작도 못할걸? 짐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인어른은 그냥 당신 돈줄로만 여기는 거야. 내 딸이 남편 몰래 배달일 한다고 하면 걱정돼서라도 진즉에 말렸겠다. 이래놓고 나한테는 주식하라 꼬드기면서 돈 뜯어낼 궁리만 하시고. 장인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 배달일 잠깐씩만 한 거라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에는 부업 삼아서 다들 이런 일도 하고 그런다고. 됐으니까 앞으로 또 배달일 하면 경을 칠 줄 알아.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때 나한테 확인받고, 내가 준 돈 어디다 썼는지 결제 내역까지 다 찍어놓고. 알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의 고집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난 저의 눈치를 보고 몇 번은 친구들과 놀러 간다면서 나가곤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배달일을 몰래 하는 것이 틀림없다 짐작이 가던 때가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아내가 큰 사고에 처하는 일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련하다. 사람이 미련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련해? 내가 배달일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내 말을 무시한 거네. 다친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나도 나름 반성하고 있어. 반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인어른은 그럼 언제 오시는 거야? 딸 자식이 자기 때문에 다쳤는데 병문안도 안 오시는 거 아니지, 설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지금 한창 대목이라면서 정신없을 시즌이라 그러시길래. 괜히 걱정 끼치고 미안하게 만들기 싫으니까 말 안 할래. 이 와중에 당신은 웃음이 나오냐? 장인어른은 당신이 아프든지 말든지 주식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 만약에 죽고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면 그 돈도 자기 죄다 달라 하실 분일걸? 자꾸 그렇게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무시하고 부녀 사이 이간질하지 마. 아빤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도 통곡해줄 사람이거든. 좋아. 그럼 우리 내기해보자. 당신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충격받으시고 슬퍼한다? 그럼 내가 장인 용돈 올려드리고 당신이 배달일 같은 위험한 것만 아니면 일하고 돈 붙여드린다고 뭐라 안 할게.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거 나 알고 있으니까 믿을게. 대신 장인이 당신 돈 취급하는 거 알면 그때는 당신 배달일 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장인한테 드리는 용돈으로 만족해, 알겠어? 알겠으니까 자꾸 협박조로 말하지 마. 알겠다잖아. 비밀이나 제대로 지켜. 당신 곤란하지 않게 장인어른 시험하는 건 나 독단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 저는 결국 아내와 내기를 걸고 장인어른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기를 하면서도 제발 내기에서 패배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아내의 아버지란 사람이
그렇게까지 쓰레기가 아니었기를 바랐죠.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오늘 죽었다고 하네요.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우리 딸이 죽었다니 알아듣게 말을 해. 알아듣게. 배달일 잘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크게 치였다고 하네요. 자기 길은 잘 가고 있었는데 멋대로 끼어든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망할 놈이 있나? 그럼 장례식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듣기로는 요즘 많이 바쁘시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은 오실 수 있으시죠? 저기, 김서방. 그 장례식 말일세. 딸의 유지를 받들어서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구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리기야 당연히 알리는 거죠. 내 딸 말일세. 나는 뭐 당연히 농담이라고 치부했었던 일인데 하도 간곡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던 일이 있어. 죽게 됐을 때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기로 되어 있었다네.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 모든 재산일세. 걔가 꾸준히 일하면서 모은 돈 같은 거 어차피 나 용돈으로 빠졌을 테니까 일괄로 받겠네.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모자라긴 하겠지만 걔도 일부러 죽은 건 아니니 탓할 수 없지. 그게 얼마 정도나 되는데요? 이런 말하니 자네에게 좀 민망스럽긴 한데 딸아이의 뜻이라 편하게 말함세. 한 2억. 2억이나요? 당연히 자네가 어려우면 할부도 가능하네. 그리고 부조금이며 사망보험금까지도 다 내놓으면 얼추 맞춰지지 않겠나? 야, 이 그지 같은 새끼야. 뭐, 자네 지금 나보고 그지라고 했나? 자네 왜 이래? 하다 딸 자식 죽었다는 날에 사망보험금의 부조 얘기냐? 에라이 그지 같은 새끼야. 죽었을 때 돈 다 달라고 했지? 아내 죽고 나서 생긴 돈 죄다 줄 테니까 꺼져 이 새끼야. 자네 대체 왜 이러는 거냐니까. 돈이 많아서 걱정이면 일단은 그럼 1억 정도만 해주게. 꺼져. 내 아내가 당신보다 절대 먼저 죽을 일 없을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뭐 설마 우리 딸 아직 안 죽었나? 그럼 자네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면 자네 나한테 돈 얼마나 물어야 할지 알고 하는 소리야. 공무원이 어디 선량한 시민한테 사기를 쳐. 꺼지라고 미친 인간아. 저는 그간 장인어른을 대하며 참아왔던 온갖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의 대화 내용 또한 아내에게 전달을 했죠. 문자를 보고 병실에서 절 붙잡고 펑펑 울던 아내는 지쳐서 잠을 자고 심란했던 저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가긴 내가 어딜 간다고. 그냥 갑갑해서 잠깐 산책 나왔어. 산책 나갔구나. 깨어보니 당신 안 보여서 많이 걱정했잖아. 미안, 여보. 사실은 나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도 정이라는 게 무섭더라. 좋았던 시절, 따뜻한 모습만 떠올리게 되더라고. 하늘에 있는 엄마가 아빠랑 잘 지내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서 알면서도 집착하고 계속 고집 부렸었던 거야. 정말 미안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지. 몸도 정상 아닌 사람한테 아픈 일도 겪게 해서. 어차피 파탄날 관계였어. 당신 덕분에 더 늦기 전에 알아서 오히려 다행이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그럼 이제 당신이랑 약속한 대로 장인 용돈은 한 달에 50만 원씩만 계속 드리는 걸로? 아니, 그건 내가 싫은데? 그래, 뭐 당장 정을 끊는 게 쉽지는 않겠지. 나도 당신 맘 아프게 한마당에 내기 이겼다고 신날 생각은 없어. 몸조리해 가며 낫는 대로 천천히 안전한 일 같은 거 알아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용돈 자체를 주는 게 싫다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계속 돈이나 줄 호구로 보여? 그건 아니긴 한데 당신이 이러니까 너무 의외라서. 그런 인간한테 10원 하나라도 주느니 우리 남편 맛있는 라면을 먹이는데 써야지.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빠가 뭔 소리를 하건 절대 돈 주면 안 된다. 알겠지? 그건 내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어. 아내의 배달 사고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었던 내기의 결과는 어찌어찌 만족스러운 형태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장인은 저와 아내에게 종종 찾아와서 울며 호소를 했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냉랭한 태도로 내쫓는 아내를 보니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싶더군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였지만 사소한 계기와 말 한마디가 해결하게 만드는 실마리가 되고 보니 참으로 신기한 기분이네요. 최근 아내가 저 몰래 모은 돈으로 명품 시계를 선물해 줬었는데 공무원 신분인지라 너무 비싼 선물은 좀 그래서 환불을 했죠. 대신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답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려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내 때문에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속까지 그렇진 않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난 아내는 미인상의 여자로 술도 잘 마시고 제 얘기에 잘 웃어주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고서도 언제까지고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휴일이니까 같이 시간 보낼까?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으면서? 나 오늘은 헬스 가는 날이야. 요즘 운동하고 있는 거 몰라? 당신 보고 싶어하는 영화 있다길래 이미 예매해뒀는데? 나랑 같이 시내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오자. 미안. 친구랑 이미 약속을 해놨고 수영 수업도 예약이 되어 있어서. 수영 수업은 또 뭔 얘기야? 당신이 나 살찐 것 같다고 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끝나고 친구들이랑 간만에 만나서 카페에서 놀다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언제 살찐 것 같다고 말했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냐? 늘 당신 보기 좋다면서 오히려 더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난데. 그랬나? 하여튼 어디 박혀서 앉아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친구들이랑도 약속 미루다가 간만에 만나는 거니까 괜찮지?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보내자. 저번 주에도 다음 주 그러더니 요즘 자꾸 나 방치해? 미안. 근데 당신이 나랑만 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도 좀 놀았으면 좋겠다. 부부 사이에도 적정선의 거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영화 좋다더니. 당신 배려해서 좋아하는 척한 거지. 나는 어떻게든 몸 움직이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 결혼을 하더니 저와의 시간을 줄이는 아내가 못내 서운했는데요. 부부들에게 의뢰이 찾아온다는 권태기가 신혼 초부터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조바심이 났죠. 어떻게 해야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아내가 운동하는 헬스장에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본 아내의 모습 때문에 기겁을 하고 헬스장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나도 간만에 운동할까 헬스장 갔는데 이거 보고 기겁했다. 이게 운동하러 가는 거야? 바람 피러 가는 거야? 당신 헬스장 왔었어? 당신이 맨날 운동한다고 신나서 돌아다니는지도 조금 알겠네? 몸 좋은 남자랑 가까이 붙어서 운동하니까 아주 신났겠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운동할 때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촌스럽게 굴어?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 사진 보여줘봐. 어느 남편이 안 불쾌하겠냐고. 실제로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봤어? 물어본 거 아니면 말해봐.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쳐도 내가 떳떳한데 뭐가 문제야? 트레이너분은 나 운동하는 거 도와주실 뿐인데 왜 질투하냐고. 내가 당신 너무 좋아하나 보지. 아님 당신이 나 걱정되게 행동을 하거나. 이럴수록 오히려 더 정 떨어지는 거 알지? 부부 사이라고 집착하고 이런 거 안 좋아. 의처증도 이혼 사유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둬. 뭘 또 의처증식이나 가냐. 당신이 아닌 거 알았으니까 됐어. 아니, 이대로는 내가 불쾌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이런 일도 있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절 밀쳐내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가 싸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면 문제될 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딘지 제게 감추는 게 있다는 게 문제였죠. 성우 씨, 혹시 미니 얘 집에는 도착했어요? 걔 가방에 제 차키를 넣어놨는데 전화를 암만 해도 안 받아서요.
집사람은 집에 없는데요. 성우 씨 밥 차려주러 집에 간다면서 도중에 나갔거든요. 한참 전에 갔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나 봐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또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았나요? 네. 근데 이 기집애 결혼하더니 아주 남편 바라게 돼서 재미없어졌어요. 친구들끼리 간만에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서 질투 난다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집사람 오면 바로 기령 씨한테 연락드릴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게 친정에 3일 동안 놀다 온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놓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질 않나. 친구들에게는 제 핑계로 빠져나오질 않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죠. 대체 이 여자는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나날이 의심이 깊어갔습니다. 당신 요즘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뭘 하길래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친구들은 나한테 행방을 물어오냐고. 또 민감하게 이런다. 나 좀 내버려두라니까 또 의처증 발동이야?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허구한 날 의심하고 쥐잡듯 잡으니 애정이 생기겠어? 믿냐 안 믿냐의 문제 이전에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부터 따져야지. 당신이 일방적으로 신뢰 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믿어줘야 하는 거야? 진실은 이거야. 당신이 의처증 걸리고 배 나온 아저씨라는 거.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뭔 추궁질이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난 당신 남편이야.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함께 소통을 해야지. 나는 식당 운영하면서 돈 벌어오고 당신은 헬스며 수영이며 클럽 다니면서 쓰기만 하고? 내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래? 그래서 뭐, 당신이 어쩔 건데? 이제부터 당신한테 들어가는 용돈 일체 없을 줄 알아. 생활비며 가게며 다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다 끊어버리면 나 헬스는? 수영장은? 그건 당신이 알바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알아서 하고 집안일도 안 해, 밥도 안 차려줘. 대체 당신이 하는 게 뭔데? 미모 관리해서 당신 눈 즐겁게 해주고 있잖아. 그거 하등 쓸모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도 더는 못 참아. 저는 아내에게 관리를 하라며 월급 대부분을 맡겼었는데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수익을 스스로 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제게 퉁명스럽던 아내는 돈이 떨어지자 제게 살갑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속물적인 모습이 경멸스럽기도 했지만 사랑했던 사람인지라 금방 용서가 됐습니다. 저희는 전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고 덕분인지 뜻밖의 선물까지 생겼죠.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 다녀온 일이 즐거운 일이야? 왜 신나 있어? 의사 선생님이 나 임신이래. 우리 아이 생겼어. 뭐? 진짜? 나랑 당신 닮은 아이가 생기면 뭐부터 할까? 일단은 딸인지 아들인지 보고 이쁜 이름부터 지어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아기랑 장 보고, 아기 방도 꾸미고, 육아 공부도 해야지. 당신이나 나나 앞으로 정말 바빠질 거야. 아들이면 좋겠다. 그럼 여행도 다니고 내가 운동도 가르쳐 줄 텐데. 박혀있는 거 좋아하면서 무슨 운동을 가르쳐. 하여튼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 오늘만 봐준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당연하지. 우리의 위해서라면 24시간 내내 일할 수도 있어.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별로 많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절 그간 기만해왔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럴만했습니다. 어쩌면 임신 소식 자체가 제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일지도 몰랐죠.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아내가 잘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안에 든 내용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자기,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위험한 날이라고 했잖아.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다 책임져. 어차피 같이 즐겨놓고 왜 내 탓이래? 정 못하면 이혼하든지. 지금 남편 어차피 꼴도 보기 싫다며? 돈 잘 버니까 결혼한 ATM 기계라면서? 이혼은 절대 안 돼. 너 경제적으로 빈곤한 거 아는데 우리 애기는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리고 이혼하고 위자료 물 자신 있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님 애를 그냥 지우든가. 요즘 경제권도 안 준다는데 남의 애 뵌 거 알면 바로 쫓겨날 텐데. 잠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애 남편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는 건 어떨까? 뭐? 인간적으로 그건 좀 심하지 않아? 남편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자기보다
더 우월한 유전자 가진 애가 자식 되는 건데 뭐 어때?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하려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 애를 죽이자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자기는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어. 난 모르겠다. 그럼 그렇게 해보든지. 불륜 때문에 생긴 아이를 저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자는 아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려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습니다. 이것들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저는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아내가 도중에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애 출산하고 당신 힘들다고 해서 산후조리원도 보내주고 집안일도 그간 내가 다 했는데. 남들은 출산 선물로 자동차라든가 아파트 같은 거 선물로 해준다던데? 경제권 나한테 다시 주지도 않고 자꾸 나 눈치 보게 만들 거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당신이 원하는 아들도 낳았으니까 집, 내 명의로 돌리자. 재산은 원래 여자가 관리하는 거고 그래야 집안이 무탈하게 돌아가는 거다? 식당 일에만 전념하려면 자잘자잘한 가게는 나한테 그냥 맡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ATM 기계처럼 돈만 필요할 때 내놓으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마음 요즘엔 다 풀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꽁에 있는 거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 나도 하나 물어보자. 무슨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쓰레기라니? 잘 관리해보겠다고 경제권 달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상할 일이야? 말 조심해. 난 니년이랑 당장 이혼할 거야. 니 애는 친아빠 잘 찾아줘. 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어? 설마 그 새끼가 당신한테 몰래 꼰질렀어? 나랑 불륜 저지른 주제의 지혜가 뭐가 떳떳하다고 당신한테 그걸 떠벌려? 아니면 당신 설마 나 뒷조사라도 한 거야? 미쳤어 당신? 내가 미쳤다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그 아이를 내 친자식인 양 사기친 당신만 할까? 이러지 말자. 나 그 자식이랑 이미 싹 다 정리했어. 이 아이 정말로 우리 아이 맞아. 당신도 나한테 그동안 잘해줬었잖아. 왜 갑자기 이래? 난 그동안 당신이 사과를 하려나,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려나 지켜봤다? 그걸 알고 있어도 당신 참아주고 그동안 잘해줬던 거야. 뭐? 그럼 우리 애 낳기 전부터 알고 있었단 얘기야? 우리 애는 무슨 이거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뭐? 나 당신 아내야.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알면 당신 체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미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당신이 이제까지 나한테 뜯어낸 돈이며 거짓말하고 딴 남자들이랑 놀아난 대가 다 받아낼 거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네 인생 망가뜨리는 대가로 치면 좀 깎이는 게 뭐가 문제겠어.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내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 이거 너무 나한테 가혹해. 친구들이며 친척들한테 다 소문나면 나 인생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헤어지면 나 2번 다시 결혼도 못해. 내가 알 바 아니잖아. 알아서 잘 살아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남 소송까지 하여 두둑하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크게 모자랄 일은 없었기에 돈을 모조리 기부해버렸죠. 그 뒤로 몇 년이 지나 우연히 아내의 친구에게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애 아빠인 상간남과 재혼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됐고,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다 반쯤 실성한 상태로 집에만 처박혀 있다더군요. 본인의 죗값을 치른 것이니 동정의 여지는 없었죠. 저는 겉모습이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내면까지 훌륭하지는 않다는 교훈을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얻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새로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큰일이 있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지금은 다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네요. 저희 남편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의 가장처럼 살아왔습니다. 밑으로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남편은 동생을 본인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는 했죠. 오늘 석호가 펜션에 찾아왔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도련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놈이 글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네. 어머 세상에. 석호 도련님한테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심지어 임신을 했다니.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나보고 좀 도와달래.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꼭 갚겠다네. 도련님은 모르시는구나. 자기가 도련님 결혼하면 주려고 따로 돈 모으고 있었던 거. 그거 알면 엄청 좋아하겠네. 그 통장 주고 이걸로 결혼 준비하라고 했어. 배 불러오기 전에 빨리 식부터 올려야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 잘했어. 자기가 도련님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정말 끔찍하다니까. 도련님은 좋겠네. 이렇게 든든한 형이 있어서. 아참, 그런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래? 석호가 중국 무역회사에 다니잖아. 출장으로 중국 갔다가 만난 한국 여자인가 봐. 중국에 있는 한인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임신했으니 퇴사하고 한국 들어올 계획인가 봐. 어떤 사람인지 얼른 만나보고 싶다. 우리 애들한테도 곧 사촌동생 생길 거라고 말해줘야겠어.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도련님은 소위 말하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연애 중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저도 남편도 매우 놀랐었죠. 그래도 도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롭게 저희 집안 식구가 된 동서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 우리 집에 안 쓰는 장난감들 있는데 가져다 줄게. 나중에 애 태어나면 유용하게 쓸 거야. 됐어요. 이 좁아 터진 집에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좁아서 숨 쉴 공간도 없는데 그런 낡은 물건 들여놓으면 더 답답해져요. 그래도 이거 꽤 괜찮은 거야. 애 키우는 집에는 이거 다 갖고 있는 국민 육아템이라고. 싫다고요. 형님네는 넓으니까 거기에 갖고 계세요. 쥐구멍 같은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안 놓을 거예요. 동서, 급하게 구한 집이라 맘에 안 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곧 애가 태어날 건데 출산이랑 육아 준비는 해야 하는 거잖아. 형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급하게 구하느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이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그래, 동서 마음이 속상한 건 알겠어. 형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아무튼 쓸데없는 거 준다고 오지랖 부리지 좀 마세요. 동서는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서방님과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희는 동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썼습니다. 형님, 저 취직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동서 아직 아이도 안 태어났는데 취직이라니? 그 몸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야? 애 낳고 두세 달만 쉬다가 바로 일 나가려고요. 저는 도저히 좀이 쑤셔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어떡하고? 동서 친정도 멀어서 도움 못 받는다고 했잖아. 돈 주고 이모님 한 명 부르면 되겠죠. 서방님도 동의한 거야? 베이비시터가 아이 키우고 동서는 취직하기로 한 부분 말야. 아이를 어떻게 키우던 제 맘이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남편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해요? 형님, 진짜 꼰대다. 아이 양육 문제는 부부가 같이 상의하는 게 맞는 거야. 임신도 내가 하고 아이도 내가 낳을 건데 어떻게 키우든지 남편이 뭔 상관이에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빨리 취직 자리 알아봐 주세요. 저는 형님처럼 놀고 먹는 팔자가 아니라서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저런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동선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아이를 낳자마자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여보, 서방님한테 물어봤어? 왜 갑자기 동서가 애 낳고 일을 구하겠다고 하는 거래? 석호 말로는 재수 씨가 원래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래. 집에 있으면 병나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을 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서 아이 낳고 나서 바로 일을 하고 싶은가 봐. 그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지? 동서 지금 임신 중이라 면접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건 나한테 맡겨. 내 친한 친구가 중국어 교육 사업하잖아. 마침 동서도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쪽으로 취직 자리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여보, 친구가 동서 이야기 듣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거든.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나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하지는 말아달래. 아무래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이런 업체에서 중국어 관련 직원을 구하는 걸 알게 됐다는 식으로 둘러댈게. 그렇게 동서는 저희 베프가 운영하는 중국어 교육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씩씩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얼마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후 바로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준영이 좀 봐주세요. 주말에 무슨 일 있어? 주말에라도 부모가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을 텐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회사 워크숍? 그런 건 미리 얘기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이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하세요? 그게 제 맘대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어리면 회사가 배려를 해줄 텐데. 아이 있다고 해서 제 생활 달라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저한테는 제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를 셋이나 키웠는데 저희 준영이 한 명 못 봐주신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럼 토요일 오전에 형님네 집에 준영이 내려놓고 갈게요. 동서는 그 이후에도 자주 아이를 맡겨놓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면서 본인이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었는데 동서는 그런 기색도 없었습니다. 동서, 이 시간에 준영이가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요. 도우미 이모님도 퇴근하고 제가 준영이 맡길 곳이 없잖아요. 동서 지금 밤 10시야. 이 시간에 누가 회사를 가?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요. 저 말고는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고 급하게 부르는데 어떻게 외면을 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밤 10시에 애 맡기고 나간다는 소리를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동서 솔직히 말해. 지금 놀러 가는 거지? 회사 간다니까요. 왜 남의 말을 못 믿어요? 동서 평소 행실을 생각해봐. 내가 그걸 믿게 생겼나? 2주에 한 번씩 회사 워크숍이 열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 회식이랑 야근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형님이 뭘 알아요? 형님네 펜션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나 무시하나 본데. 내가 왕년에 진짜 잘 나갔어요. 나랑 만나고 싶다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었다고. 임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한 남자한테 붙잡힐 이유가 없었어요. 나 정말 억울해. 원했던 임신이든 원치 않던 임신이든 동서가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서방님 있을 때는 서방님한테 맡기고 서방님 없을 때는 나한테 맡기고 허구한 날 나가서 술 먹고 노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나가서 논다는 증거 있어? 나 지금 회사 가는 거야. 그럼 30분 후에 회사 사무실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안 그럼 나도 준영이 맡아줄 수 없어. 형님이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에요?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밥벌이의 고단함도 모르는 형님 같은 사람이랑은 아예 대화가 안 통해. 동서가 다니는 회사는 제 친구의 회사였기에 동서가 항상 핑계대는 회사 워크숍과 회식 그리고 야근이 거짓말이라는 걸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밖으로 나도는 거라고 짐작하며 누구에게도 동서의 거짓말을 알리지 않고 항상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있으니 점점 정도가 심해져 이제는 아예 말도 없이 아이를 저희 집 앞에 놓고 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현아, 너희 시동생 괜찮은 거야?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시동생이 다치다니? 네가 소개해준 수경 씨 말이야. 너네 동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간병해야 한다고 휴가 썼어.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걱정돼서 너한테 연락했지 뭐니. 니네 남편이 자기 동생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네가 여러 번 말했었잖아. 서방님이 다쳤다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 연락도 없었지? 너는 모르고 있었어? 빨리 연락해봐. 수경 씨 남편이 회사 앞에도 자주 놀러 왔는데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도 안 좋다, 얘.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서방님이 회사 앞에 자주 갔었어? 우리 직원들이 수경 씨네 부부 사이 좋아 보인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수경 씨도 키가 큰 편인데 남편분인 키가 어찌나 큰지 멀리서도 눈에 띈다니까. 아, 그렇구나. 일단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서방님이 동선의 회사 앞에 찾아간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은 키가 크지 않아서 동서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동선의 회사에 찾아온다는 키 큰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군지, 서방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은 또 뭔지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방님, 지금 어디예요? 집에서 준영이랑 놀고 있죠. 병원이 아니라 집에 있어요? 병원이요? 누구 아픈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서방님한테 별일 없나 궁금해서 그랬어요. 에이, 저는 3일 동안 집에 콕 박혀 있을 거라 별일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경이 아주 친한 친구가 중국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거기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했어요. 제가 연차 쓰고 준영이 보는 중이에요. 그래요? 동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요? 아침에 신나서 캐리어 끌고 나갔는데 지금쯤 비행기 안에 있겠네요. 알겠어요. 그럼 쉬세요. 저는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동서가 돌아오는 날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검은색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내린 사람은 동서와 키 큰 어떤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포옹하더니 이내 손을 흔들고 남자는 차 안으로, 동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 여행 잘 다녀왔어? 아직 아이도 어린데 여기저기 맡겨놓고 잘도 놀러 다니네? 형님은 애가 셋이라 못 놀아서 억울한가 보죠? 그럼 형님도 놀러 다니세요. 나도 자주 놀러 다녀. 다만 동서처럼 그런 식으로 다니지는 못할 뿐이지. 제가 뭐가 어때서요? 준영이 안 데리고 혼자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제 눈에는 형님이 더 이상해요. 내가 뭐가 이상한데? 맨날 남편이랑 애한테만 붙들려서 살잖아요. 형님을 보면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줌마만 보인다니까요. 애 셋 낳고 늘어진 백가죽 좀 보세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솔직히 돼지고기 비계 같고 역겹다니까요. 내가 아줌마 같고 뱃살 많아서 역겹다고? 내 눈에는 동서가 더 역겨워. 형님은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저는요, 남편한테 안 기대고 애 낳자마자 바로 일하고 돈 벌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요. 그에 반해 형님은 애 낳고 집에서 맨날 놀고 먹었잖아요. 안 쪽팔리세요? 애 낳고 집에서 노는 건 쪽팔리면서 배우자 놔두고 바람 피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나 보지? 뭐라고요? 동서가 다른 남자랑 여행 다녀온 거 다 알아. 우연히 집 앞에서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 뭐야. 나 들켰네.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혼해야겠어요. 그게 다야? 미안하다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안 하는 거야? 지루한 남자랑 사는 거 질렸어요. 어차피 헤어지고 싶었는데 잘 됐네. 형님이 제 남편한테 말해주세요. 나 다른 남자 만나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달라고. 동서는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형님이랑 다르다고요. 저는 엄연한 직장인이에요. 이혼하고 남편 수입 없어져도 별 타격 없어요. 그 회사가 그렇게 든든해? 그런데 어쩌나. 내 일부러 회사에서도 잘릴 건데. 네? 그 회사 대표 있지? 심하영. 그 친구가 내 동창이자 베프야. 동서가 하도 일하고 싶다고 난리치길래 내가 소개해준 건데. 어쩌나? 남편도 잃고 직장도 잃게 되어서. 설마 대표님이 저 자르신대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자기 회사에 필요 없다면서 단칼에 너 내쫓는다더라. 동서가 한 거짓말을 모아보면 권고사직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안 돼요, 제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일은 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직장이 전부란 말이에요. 맨날 그러길래 난 또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친구 말로는 업무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던데. 동서가 이렇게 사건 사고 일으키고 제발로 나가주니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래. 안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회사만은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소개해 주시던지요. 우리 가족 사람도 아닌 동서한테 도대체 왜? 동서는 동서 인생 사는 게 좋다고 했지? 그럼 다른 사람 인생에 패 끼치지 말고 동서 인생 살아. 지금까지 동서가 한 짓은 민폐 덩어리 그 자체니까. 형님, 제발요. 저는 남편과 서방님에게 동서의 행각을 모두 알렸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이뤄졌는데 다행히 준영이는 서방님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서방님은 소송을 진행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되었고, 아이를 제대로 키운 적도 없는 데다 바람까지 피운 동서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방님은 많이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그때 이혼하기를 잘한 것 같다며 모두가 제 덕분이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이혼 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린 동서는 지금쯤 무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서방님 말로는 가끔씩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는 하는데 그게 동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주인 손맛 한번 끝내준다면서 입소문이 난 덕분에 연일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바쁘면서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종종 인간 같지 않은 시누이와 시모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곤 합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렵기로써니 남편이 회사 일하고 있으면 집안일이며 설거지며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정신이 있니 없니? 나 힘든 거 알면서도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려? 어머님, 저도 제 나름대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요리도 많이 배웠고 혀랑 손맛은 어디 가서 꼴린 적 없고요. 맞아, 엄마. 집사람 요리 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고 어지간한 건 맛만 보고도 다 따라 만들 정도라니까? 믿고 우리 한 번만 좀 도와주라. 그랬다가 실패라도 하면 우리 집안 소중한 재산 다 떨어먹고 거지 되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한 번만 믿어달라니까. 연희 걔랑 매부한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잖아. 엄마는 왜 꼭 우리한테만 잣대가 엄격해? 나는 너희들 돈 잘 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집에 남자도 여자도 다 나가고 나면 집안일은 누가 한다니? 세상 이치가 음양의 조화가 이뤄져야 만사가 형통한 법인 거 모르니? 어머님, 남편도 저도 둘 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저 식당이라는 동안 일이며 집안일도 거들어준다고 했고요. 남자가 무슨 민망하게 집안일이라니? 여자가 무슨 또 사업을 벌인다고 그러고? 아유, 너희는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법 연구라도 하니? 결혼식도 조촐하게 한다고 그 유난을 떨어서 사람 심란하게 하더니. 결혼식 조촐하게 한 건 엄마가 돈 없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런 거잖아. 연희는 유학에 쇼핑몰 사업한다고 돈도 보태줘 놓고 나 차별하는 거야? 걔 사업에 보태라고 한돈 있었으면 우리도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안 그래도 연희 문제로 골치 아프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꾸나. 내가 다시 말 꺼내기 전까지는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거라. 알겠니? 내가 진짜 참으려고 해도 서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옛날부터 엄만 늘 이런 식이었어. 지 친자식인 연희는 예뻐하고 나는 전 부인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어쩐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이런 데서부터 다 차이가 나잖아. 당신 맘 힘든 거 알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놀러 오면 밥도 차려주고 나름대로는 신경 써주시잖아. 결혼식 가지고 아까 우리한테 이상하다 뭐다 말하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연희한테는 없는 돈까지 긁어모아 퍼주고 왜 맨날 피해보는 건 우리 몫이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돈 투자하라고 해놓고 돌려받은 거 하나 없게 만들었으면 책임감 정도 느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을 뭐 어쩌겠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지. 아가씨 도와준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네. 이젠 어떡하려고? 돈이야 그냥 줬다고 생각해버리고 포기하자. 난 당신이 회사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 식당이야 뭐 포장마차처럼 작게 차려도 될 문제고. 아님 당신이 연희한테 돈 달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단 좀 더 어려워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처지는 아니잖아. 아가씨 성격 장난 없는 거 알고는 있지만 당신 말마다 나 가릴 처지가 아니기는 하네. 한번 말이나 해볼게. 안녕하세요 아가씨. 혹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말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무슨 돈이요? 알아듣게 말해보세요. 왜 몇 달 전에 빌려드린 돈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하셔서 4천만 원 드렸었던 거요. 그 돈요? 죄송한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얼마 전에 SNS 보니까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새 차도 뽑으시던데요. 그건 남편이 사업하니까 허세 부린 거죠. 실제로는 알거지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4천만 원 얼마 된다고 꼭 받아내셔야겠어요? 가족끼리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4천만 원 얼마 안 되는 걸 꼭 안 갚으실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적어도 날짜라도 특정해 주시면 그때까지는 재촉 안 하고 기다릴게요.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갚을게요.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당장 저 식당 오픈할 가게 둘러보고 있는 마당인데 1년이나 어떻게 기다려요. 엄마한테 손은 벌려봤어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 쪽 붙어 가보세요. 이미 말씀드리고 왔어요. 어머님은 절대 반대라 하시네요. 하여튼 1년 기다리라고 했으니 저는 그때가 딱 좋겠다 싶어요. 설마 가족끼리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로부터 1년 뒤 약속한 기간이 되었음에도 신우이 내외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 일을 포기하고 홀로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요. 어쩜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싶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때에 뺑소니를 당해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뺑소니 일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정신이 없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 나갈 곳이 한둘이 아닌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구나. 네가 알아서 좀 해결하면 안 되겠니? 저도 죄송해요. 돕고 싶기는 한데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저나 남편이 빌려드린 돈 조금이라도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 돈 받겠다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너 형편 안 좋은 건 알겠다만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서 하는 말 아니니?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해봤자 하늘에서 그게 갑자기 떨어져? 가뜩이나 애 뺑소니 당했다니 심란한데 이런 문제까지 말을 해야겠니? 어머님, 그이 걱정이 되기는 하세요? 남편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비 조금도 못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니? 이게 어디서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못돼 처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진정하자. 이런다고 오빠 다친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많이 심란하시니 이러는 거겠지. 어차피 사람 살고 죽는 거 다 천명에 달린 거야.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지. 아쉬운 소리 할 때는 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매달리시더니 필요할 땐 나 몰라라 하시는 거 보니 참 가증스럽네요. 당신들 도움 필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앞으로 신경 끄세요. 언니, 나 진짜 돈 갚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언니가 일단 화난 것 같으니까 엄마랑 당분간은 말 안 걸고 있을게요. 부디 오빠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힘들다는 거 모른 척 하고 싶겠니? 근데 돈이 없어서 우리도 당장 골골거리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다 같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황인데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도움 바랄 일이냔 말이다.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말들이 참 많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말하세요. 이게 참고 좋게 말해줬더니 끝까지 대들어? 정녕 시엠이 잡아먹겠다 이거냐? 엄마 참어. 언니도 나중 가면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남편과 생판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남편을 위해서 제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대출을 더해 식당을 차렸고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를 동안 남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식당의 일이 자리 잡아 생활이 안정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나다 시엠이. 지금 큰일 났으니 당장 병원으로 튀어오거라. 어머님이 병원에는 무슨 일이신데요? 설마 그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승찬이 말고 연희한테 큰일이 났어. 애가지 남편 사업 돕는다고 과로에 스트레스 많이 받더니 신장에 무리가 간 모양이더구나. 신장에 무리가 가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말씀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가씨가 위급하다는 거죠? 내 말 지금 허투루 들었니? 김서방은 사업에 정신없고 나는 늙은 몸이라 지금 어떻게 술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네가 신장 이식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신장을 왜 떼줘요? 너가 얼마 전에 승찬이 문제로 스트레스 줘서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냐.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도와야
나중에 너도 힘든 일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제가 새벽에 재료 손질하고 하루 종일 식당일 하면서도 SNS는 계속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가씨가 돈 없다면서 사치 부리고 SNS에 자랑질하는 거 매일 같이 보려고요. 여행에 호텔에 비싼 명품에 잘도 써대던데 단 한 번도 제 남편 병원비 보탠 적이 없었죠? 어머님이랑 마찬가지로 남편 병문안 한 번을 안 왔고요. 그래놓고 지금 저한테 도와달란 소리가 나와요? 사정이 지금이랑 그때는 다르잖니. 애 목숨이 달린 일 아니냐. 내가 미안하다 치자. 응?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니? 사람 새끼 아닌 걸 사람 새끼 아니라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 댁 잘난 딸 떼줄 신장 없으니까 지 남편 걸 떼달라고 하든지 당신 걸 떼주든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가족의 정 봐서 참고 있었던 민사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지금 애가 사경을 헤매는데 소송? 이런 마귀 같은 년. 내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나도 댁들처럼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처음 보니까 쌤쌤이네. 저주할 거다. 인과응보라는 말.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사람 죽는 거 외면하고 네가 잘 살 줄 알아? 댁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인과응보야. 그리고 언제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천명에 달린 거라며? 이게 지금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내뱉어? 이 멍청한 여자야. 자기가 한 말은 기억 좀 하고 내뱉어. 시어머니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식기를 던지는 등 온갖 난동을 부렸죠.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뒤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재활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시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잘 들었다. 지금 연희는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너희 마음도 편하지는 않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요즘 정말 살맛나. 승소해서 빌려준 돈도 다 받아내고 아내 일 도우면서 식당도 잘 운영하고 있고. 말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말고 엄마 말 제발 귀담아 듣거라. 지금 김서방 사업 망해가는 거 내가 있는 돈으로 간신히 위기는 넘긴 상황이거든. 신장 떼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니? 예전에 나한테 막대한 일 내가 다 잊어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인과응보 잘 치르시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이게 끝까지 시애미한테 막 대들어? 승찬아, 너 이런 꼴 두고 볼 거니? 나 의식 없을 동안 끝까지 붙들고 있어준 사람이고 나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야. 나한테 이제 엄마도 동생도 없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선 너네들 그러고도 행복하나 내가 두고 볼 거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던 시어머니. 결국 사업은 그 뒤로 도산을 해버리고 일을 돕겠다고 투자했던 시어머니 역시 망해버리고 말았죠. 애지중지하던 딸이 받아주지 않아서 늙은 노인네가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3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갈비찜을 만들다가 잊고 지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실패인가 봐. 임신 테스터기에 한 줄 뜨네. 또 임신이 안 됐어? 역시 쉽지가 않네. 빨리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렇게 임신이 어려울 줄이야. 다음 달에는 더 노력해봐야겠어. 우리 같이 임신 잘 되는 보약이라도 먹을까? 나는 필요 없지. 자기 보약 지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엄마 친구가 한의원 하시잖아. 자기는 왜 필요 없어? 보약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쪽이 먹는 거잖아. 괜히 문제도 없는 나까지 보약 먹을 필요는 없지.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은 임신이 안 되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때문이라고 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당신은 한약 먹을 필요 없고 나만 먹으라는 게 그 뜻이잖아. 임신이라는 게 여자가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먹는 게 좋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면 앞으로도 임신 힘들어. 자기 30대 후반이라 노산에 속하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
임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산모의 스트레스래. 내 말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릴렉스 하라고.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네. 내 성격이 예민한 탓이라는 거잖아. 거봐, 또 내 말 한마디에 우울해서는. 자기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 주변 사람들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노력해볼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신도 되겠지. 노산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알겠어.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나님이 제 탓인 것처럼 말을 해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소식 없니? 네, 어머님. 내가 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올렸는데 어째 이렇게 소식이 없니? 네 불임 기운이 보통 센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님, 저 불임 판정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부부 둘의 문제이지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누가 봐도 건강 체질이잖니? 너는 집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맨날 잠만 자는데. 둘 중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문제겠니?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번 달에 내 친구네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쯤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을 해보려나. 아이고, 내 팔자야.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너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 거야? 저희 둘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빨리 임신하고 싶다고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이번 추석 전까지 좋은 소식 없으면 너한테 크게 실망하게 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 무렵 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보다 1살 많은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늦게 결혼한 형님이 저보다 빨리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형님이 부러워서 속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누구랑 다르게 임신도 빨리 되는구나. 엄마 딸이 마음씨를 곱게 써서 그래요. 삼신 할머니가 착한 사람한테만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내 딸이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거지. 누구처럼 착하지도 않고 타고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은 임신이 안 되는 거고. 아이 참, 올케가 오해하겠어요. 옳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화내지 마. 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가, 이번 명절에는 언제 내려올 거냐? 연휴가 수요일부터니까 화요일 저녁에 그이 퇴근하고 나면 함께 출발할게요. 같이 오지 말고 너는 월요일에 우리 집에 와라. 저 혼자서요? 혼자 오기가 싫으냐? 시댁이 불편해?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좀 좋아? 애가 할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면 너도 나도 서로 불편한 게 없고 집안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애도 못 낳는 뻣뻣한 며느리 데리고 나도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이랑 같이 연휴 전날에 출발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무조건 월요일까지 내려와. 시모의 말을 듣고 연휴 전에 일찍 내려간 저는 이틀 내내 제사상에 올릴 전을 구워야 했습니다. 시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장 보는 것부터 손질하고 요리하는 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전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궁금해질 때쯤 형님이 나타나 제가 해놓은 전을 홀라당 가져갔습니다. 옳게, 전 잘 먹을게. 우리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리는 전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고 손수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임신해서 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말야. 그래서 저를 불러서 전을 붙이게 하셨어요? 옳게도 임신해봐. 내 사정 이해하게 될 거야.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는데 어떻게 전을 붙여? 그럼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셨어야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불러서 전 붙이게 하시고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가져가 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임신한 내가 전 붙이니? 내가 시댁 가서 토하면서 전 붙이고 있어야 옳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져? 듣던 대로 옳게 성격 보통이 아니네. 네? 예민하고 부정적인 성격 좀 고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지. 재민 씨가 그래요?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올케는 성격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 임신 안 될 거야. 아무튼 저는 잘 먹을게.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시댁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부려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무슨 말만 하면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유명한 난임 병원을 예약하고 가기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희 자궁 나이는 20대 정도로 아주 좋은 반면 남편은 정자수가 지나치게 적고 기형 정자도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거 완전 돌팔이네. 지가 뭘 안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이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좀 더 노력을 해봐야지. 무슨 노력?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당신 정자에 문제가 있다잖아.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 관리를 해야 임신을 할 거 아냐. 왜 그런 식으로 내 탓인 것처럼 몰아가? 저 돌팔이 말을 믿어? 원인을 정확히 알았는데 왜 화부터 내? 자기도 아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의사 말 전부 개소리야.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기가 나이가 많고 성격이 모나서 그런 거잖아. 자기랑 다르게 건강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자기만 노력하면 돼. 자기는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형님도 날 무시하는 거잖아. 형님네 시댁 차례상에 올릴 전까지 내가 다 붙이느라 힘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자기라도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가 그러는데 원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한 사람 배려해주고 그러는 거래. 그래야 자기도 곧 임신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임신하는 기계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형님이랑 어머님이 날 그렇게 대하는 거 나 기분 나빠. 그러게 자기가 빨리빨리 임신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 원인 제공을 한 건 자기니까 그냥 참아. 억울하면 자기도 임신하던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있었던 신락 같은 애정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 탓만 하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저를 힘들게 해도 모든 것이 임신을 못하는 제 탓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펑펑 울고 있는데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집에 갈비찜 재료가 선물로 들어왔네? 요즘 우리 딸이 밥을 통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갈비찜 먹으면 기운이 나겠네. 그나저나 너 힘들어서 주방에 못 들어갈 텐데 어쩌나. 임신한 사람은 이렇게 힘든 요리하는 거 아냐. 당연히 나는 못하지. 아무래도 올케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아가 네가 가서 갈비찜 좀 해라. 너 음식 솜씨 좋잖니. 몸에 좋은 거 팍팍 넣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보렴. 싫어요. 형님이 알아서 해드세요. 올케 왜 그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뱃속에 있는 튼튼이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잖아. 와서 좀 해줘. 아이까지 팔아서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또 이렇게 까칠하네. 올케 임신하면 나도 수발 들어준다고 했잖아. 서로서로 수발 들어주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야. 됐다. 네가 참아라. 제가 불임 판정받아서 신경이 날카로우시단다. 재민이 말로는 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래. 우리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아, 맞다. 올케. 불임이었지? 앞으로도 임신을 못할 거니까 억울해서 나 먹을 갈비찜 해주기 싫은가 보다. 어이가 없네. 야, 임신하면 손발이 사라지냐? 갈비찜이 먹고 싶으면 네가 처해 먹어. 뭐라고? 네가 뭔데 임신 유세를 떨면서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해? 임신이 아니라 정신병 걸린 거 아니니? 지금 당장 정신병원 가서 검사나 해봐. 너 미쳤어? 임신을 못하면 심보나 곱게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손이신우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나 이혼할 거니까 당신들 이제부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이혼해라. 제발 좀 해. 너 말고 임신 잘 되는 여자 데려올 거니까. 너만 나가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 웃기고 있네. 내가 아니라 네 아들이 불임이야. 여자 한 트럭을 데려와 보세요. 임신이 되나? 우리 재민이가 문제가 있다고? 니들이 나한테 한 소리 그대로 되갚아 줄게. 그따위 심보를 처먹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지.
니들이 그따위로 살아서 대 끊기게 생겼으니까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제사상이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아가,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 재민이랑 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좀 해보자꾸나. 당신네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으라고 해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옮겼고 뒤늦게 찾아온 남편은 저랑 이혼만은 안 된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 말고는 그 더러운 성격 받아줄 여자 없다는 걸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이혼을 주장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거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잘 살고 있니? 오늘따라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다. 결혼 생활 내내 저 임신 못한다고 구박을 하시더니 웬일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애가 없었어. 재민이랑 다른 여자랑 잠깐 만났었는데 결혼 전에 난임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더니 재민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요즘 것들은 야가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글쎄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네요. 저는 벌써 재혼했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임신도 했고요. 남편이 건강해서 그런지 자연 임신도 가능하네요. 네가 임신을 했어? 정말로 너 불임이 아니었던 거야?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저 아무 문제 없고요. 그쪽 아드님이 문제니까 앞으로도 제 탓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생각하는 거 태교에 안 좋거든요.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제 음식 솜씨를 살려서 동네에 작은 즉석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일매일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만약 그때 그 결혼을 깨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는 거겠죠.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렇게 이혼을 밀어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부자 관계가 좋지 않게끔 이간질하고 부추기던 동서까지 더해 아주 심란했었죠. 아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너랑 내 남편 너무 야망이 없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이다. 하는 식당 일이라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곳에 비하면 한참은 작잖니? 야망이 있으면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든지 아님 가게를 물려달라고 하든지 운이라도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째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건 내 장남 아니라 막내인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불편하구나. 하지만 남편 나름도 밑에서부터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걸요.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을 수야 있겠지만 당일 저희 나름 운영하면서 배우는 게 많답니다. 혼자 배워야 자기 게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나한테 도와달라, 조언 좀 해달라. 말하면 내 노하우 다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릴까? 아직도 지 애미 죽은 걸로 나 원망 중이라니? 내가 식당 일로 해외 방문 중이었는데 그걸로 언제까지 애비 피할 거냐고 좀 물어봐라. 아버님한테 아직까지 원망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식당 일하면서 배워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아버님한테 요청을 드린 건 없겠지만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요즘 몸도 노쇠해져서 나도 언제 훅 가버릴지 모르겠다 싶은데 하나뿐인 장남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엄한 곳을 헤매고 있으니 내 속이 편하겠어? 그러지 말고 아가, 네가 말을 좀 잘해서 내 식당 좀 물려받으라고 해보렴. 막내며 막내 며느리며 지들한테 물려주면 잘할 수 있다면서 비싼 선물에 뭐에 자꾸 주는데 이건 뭐 주겠다고 해도 코빼기를 비치지 않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구나. 그이가 아버님 식당 물려받고 종사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로 뭐 하고 싶은지를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서요. 좋은 말씀 전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가업은 아들이 이어받아야 하는 법이야. 애비 도움 없이 작은 식당이나마 잘 꾸리고 있는 거 기특도 하고 지 애비한테 화났다고 기별 한 번 없는 것도 고집으로 보일 때 잘하라고 전해주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늘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요. 남편, 나 아버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또 당신한테 잔소리했어? 그냥 동생한테 사업을 물려주지. 왜 자꾸 귀찮게 하신대? 아빠 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안중에 안 두는 분이시잖아. 진정하고 내 얘기 차분하게 들어봐. 어머님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시고 그날 밤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안 돌아온 거 당신이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아버님 나름도 이 일로 많이 힘들어하셨어. 아냐, 그랬으면 바로 내가 알아차렸지. 사실 얼마 전에 당신 몰래 아버님 댁에 방문한 적 있었거든. 식당에서 요리한 거 좀 챙겨서 드시라고. 나도 알고는 있어. 당신이 몰래 아빠랑 자꾸 친하게 지내는 거. 난 아빠 식당 물려받을 생각 없어. 당신도 친하게 지내는 거 그만해. 아버님 뵙는 게 식당 물려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여튼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려드리다가 알게 된 건데 어머님한테 쓰신 편지가 있더라고.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쓴 내용 같은데 읽고 나 눈물 났잖아. 아빠가 그럴 사람 아닌데? 바늘로 찔러도 피 대신 가게 양념 나올 정도로 요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빠야. 안 그래도 당신 못 믿을까봐 찍어놨어. 아버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부자관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그래도 바로 엄마 아프다는데 해외에서 귀국 안 한 건 용서가 안 되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 부양하려면 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잖아. 어머님 마지막이실 줄 알았더라면 반드시 돌아오셨을 거야. 다만 우리한테는 약한 모습 안 보이시려고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지. 심란하네. 그래서 말인데 동선애가 아버님한테 자꾸 환심 사려고 하고 사업 물려받으려는 거 이대로 두고만 볼 생각이야? 갑자기 왜 동생 얘기로 먼저? 식당 일에 관심 없던 동서가 비싼 선물까지 해가면서 아버님 사업 자꾸 탐내는 게 이상하잖아. 서방님도 나름 운영하는 사업 있다면서 돈 잘 번다 맨날 자랑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건실한 사업이라면 남한테 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항상 들을 때마다 뭐 어려운 말은 늘어놓기만 하는데 순사기꾼 같더라. 당신이 아버님 사업에 관심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동선애가 우리한테 뭐 속이는 거 있으면 그건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당신 얘기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하네.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동생이 자기 사업체 탄탄대로라면서 SNS에 늘 자랑질하는 거 알지? 알지. 근데 막상 보면 렌탈한 차라든가 다른 사람 차량 앞에서 찍은 식으로 다 거짓부렁이었잖아. 동생이랑 어울리던 사람 중에 내 지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투자하랍시고 수익률 200% 보장 어쩌고 하면서 꿀발린 소리만 해대는 게 영 이상하다더라. 그건 뭐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사기네. 동서도 이거 알고 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빠 사업 자꾸 탐내는 거 생각하면 뭐 동생한테 협조하는 건 맞겠지? 그럼 나도 동서한테서 뭐 없나 한번 알아는 볼게. 동서,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안 바쁘면 나랑 얘기 좀 할까? 왜 그러세요? 수익률 끝내준다는 서방님 사업 얘기 말인데 200%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어차피 일반인은 설명 들어도 이해도 못해요. 남편이나 나 같은 전문가들도 입적 벌어질 정도로 어려운 아이템이라. 적어도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안 그래도 동선애가 요즘 아버님 식당에 관심 가지는 거 알고 있거든? 그게 뭐 어때서요, 형님? 사업이라는 게 원래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아버님 식당이라는 거 뭐 아주버님한테 물려준다고 확정난 것도 아닌데 문제될 거 있나요? 그야 맞는 말이다만 서방님 사업 망하면 우리 모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남의 돈 끌었으면서 달콤한 말 해대는 거 보통은 사기꾼들이 하는 레파토리잖아. 봐봐요. 이럴까봐 내가 형님한테 뭐 믿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비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 전문가 가르치려 드는데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식당일 말고는 문외한이시면 사기꾼이니 뭐니 판별하는 안목 정도는 기르셔야죠. 나 대학 다닐 때 경영학 수업도 듣고 나름 공부 많이 했어. 전문적인 용어 나와도 어려울 거 없으니까 편하게 말해봐. 아니요. 지금 형님이 저 대하는 태도 보니까 사람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사과할게. 그럼 설명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긴요?
형님네는 그냥 평생 그렇게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빌빌거리면서 사시면 되죠. 말이 심하네, 동서. 그래도 내가 사과까지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러니까 오히려 더 수상해지려고 하네? 좋은 기회를 줘도 제 발로 걷어차는데 그래도 오구오구 하면서 떠먹여 드릴까요? 형님이 아버님 식당 욕심내서 저 견제하는 거 훤히 다 보이거든요. 말했지. 나는 식당 관심 없다니까. 남편이랑 나 충분히 벌 만큼 벌면서 만족하고 있어. 누구랑은 다르게 식당 찾아주는 분들 신뢰로 대하고 있고. 아버님한테 비싼 선물도 못하는 한심한 며느리면서 뭐 그렇게 입을 털어대실까요? 욕심 내려놓으시고 제발 분수에 맞게 사세요. 저번 만날 때 저희 부부 비싼 차 타고 나타나니까 어디서 났냐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거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대체 언제까지 자격지심 느끼실 건데요? 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어디서 났냐 물어봤던 건 맨날 비싼 차 샀다고 해놓고 렌탈이거나 다른 사람 차거나 하는 식으로 기만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걸 시기 질투라고 하면 범죄자 신문하는 경찰이 제일 시기 질투심 강한 사람이겠다? 개떡 같은 비유 아주 잘 들었네요. 형님이랑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말을 마세요. 이런 쉬운 비유도 이해 못하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사업 투자하라고 설득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앞으로 나랑 남편은 그냥 동선의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을게. 맘대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일 있을 거니까. 앞으로 손 벌리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평생 거지같이 사세요. 제발요. 뭔가 좀 캐모를라 치면 발끈부터 하는 동서. 저와 남편을 비롯해 아버님까지도 사기를 치려는 게 훤히 보였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아버지에게 이 모든 얘기를 털어놓기로 맘먹었습니다. 아버님, 동서 일로 말씀드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동서며 서방님이며 사람들 투자하라면서 끌어모으는 거 순사기 같아서요. 그건 또 어떻게 알게 됐니? 남편 나름도 조사해본 게 있고 저도 동서 추궁을 해봤는데 말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혹시 동서 내외 이상한 거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내가 식당 운영만 50년을 넘게 한 사람이야. 정신 멀쩡히 박힌 사람이라면 애들 하는 얘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아버님이 알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그럼 왜 이제까지 식당 동서내외한테 물려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요. 그냥 갈 마당이 되니까 다 부질없는 거구나 싶어서 그런다. 어차피 아들은 내 가게에 관심도 없고 둘째 며느리가 관심 가져주니 그걸로 기뻤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버님, 제가 감히 충고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버님은 이대로 그이랑 관계 끊은 채로 계속 지내셔도 정말 좋으세요? 솔직하게 그이랑 터놓고 말해보시고 서로 묵은 감정 있으면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 나름도 그이한테 원하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사업 인순이 뭐니 그런 얘기 없이 부자 관계부터 회복을 좀 하셨으면 해서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냐? 지 애미 식당 일 때문에 버린 못난 애빈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만간 아버님 찾아뵐게요. 제가 주선해 볼 테니까 지금 저한테 하신 것처럼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가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안 그래도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유서까지 작성하려던 참이었다. 에이, 유서란요.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부자 간에 있던 오해와 앙금이 많이 해소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관계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은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는가 싶더니 잠들어 있던 중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또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아이고, 형님. 우리 말귀 못 알아먹는 형님. 갑자기 왜 이래 동서? 언제는 연락 다시 안 할 것처럼 굴더니. 글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다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나 보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승자는 우리네요. 동서 참 무서운 사람이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야? 돈이 원래 인생의 전부인 거 모르세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형님이 이렇게 빌빌거리고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비싼 선물해주니까 형님보다 저 더 이뻐했고요. 아버님을 참 얕게 봤구나 동서? 동서나 그이나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하신 분이야. 네네. 어쨌건 아버님 유산은 저희가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를게요. 어차피 형님네는 거지였으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시죠? 아버님만 제대로 파악 못했나 싶었는데 유 원장도 제대로 파악 못했구나. 동서? 유서 보면 재산 상당은 동선애한테 주고 가게는 그이한테 물려준다고 돼 있는데 네? 유 원장 내용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뭔 사업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밑줄 쳐놨으니까 여기 자세히 읽어봐. 재산은 동선애 주고 가게는 그이 준다고 다 적혀 있잖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효도를 해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버님 재산인 거 다 처분해봐야 꼴랑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 저한테 줬다고요? 알짜배기 가게는 형님네한테 물려주고 지금 이거 저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동서 내외한테 가게 물려줘봤자 말아먹을 게 훤히 보이셨나 보지.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형님, 솔직히 가게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거 저희한테 주세요. 아버님 결정을 존중해야지. 그리고 막말로 동서랑 서방님 사업이 그렇게 잘 풀리면 가게 이거 물려받고 안 받고는 별 문제도 아니잖아? 아예 돈으로 사서 인수해버리지 그래? 형님, 제발요. 저희 사업이 사실 요즘 좀 어려워서 위험한 일 몇 건 해결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앞으로 형님한테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네? 언제는 평생 거지같이 살라며? 앞으로 손 벌려도 평생 안 도와줄 거라며? 막말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거야?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요. 아버님 가게 당장 안 팔면 저희 정말 죽어서 그래요. 어차피 망할 사업이면 그냥 지금 망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써줄지 않을지는 한번 고민해 볼게. 아, 형님, 제발요. 결국 가진 재산을 자랑하며 저와 남편을 무시하던 동서는 죗값을 치르고 말았는데요. 번드르르한 사업인 양 사람들을 현혹한 죗값을 받아 감옥에 가고 말았죠. 종종 남편과 면회를 가지만 지금도 저희를 원망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다 싶고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진정한 속내를 알기까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참 고단한 과정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달은 사건이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백수인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야 인생이 바로 굴러가는 기분이 드네요. 나 일자리 못 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 망하고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 나이는 많고 몇 달 넘도록 취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디든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한 마음 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조금만 눈 낮춰도 갈 수 있는 곳은 수두룩할 텐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다 내가 조상님들한테 잘못해서 그래. 조상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제사 드리는 거 순미신이라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는 쭉 소홀했잖아. 결혼하고 벌써 1년 넘도록 애가 없는 게 말이나 돼? 나 정도 되는 인물이 직장에서 잘린 건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여보, 당신 실패한 거 아니고 고작 몇 달 잘렸을 뿐이야. 조상님한테 민망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지. 내가 당신 많이 도와줄 테니까 같이 헤쳐나가자. 가장이라면 지 마누라 먹여 살리고 집안의 기둥은 되어야지. 엄마 말이 맞았어. 조상님한테 내가 밉보인 게 틀림없어. 당신 똑똑한 사람이잖아. 왜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 어머님 미신 들먹이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더는 당신한테 안 속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당신이 알던 정진우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해. 자신의 해고와 취업 문제를 조상님에게 매달리는 남편.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생각을 달리 먹겠다더니 사람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했을 텐데. 당신 출근하기 전에 오첩 식단 차려놓고 가라고.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도 해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놨네?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혼자 알아서 차려 먹어. 내가 가장이니까 내 밥 차리고 수발 드는 건 네 일이야. 이런 것부터가 바로 잡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릴 거 아니야? 조상님들도 나 이쁘게 보실 거고. 당신 그 조상님인지 뭔지 더 보고 싶은 건 알겠어.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뭔가 지금보다 더 요구하면 안 되지. 인사 변동 시기라 안 그래도 힘든데 집안일에 당신 수발까지 들라는 거야? 잠깐만 당신이 희생하면 될 일이잖아. 나보고 취직하라면서 보챌 때는 주부도 나쁘지 않다며? 그건 당신 위로하려고 한 말이지. 그리고 나 지금 직장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해? 무리한 요구를 할 거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든가. 내가 직장 취직한다잖아.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이럼 네가 엄마 말 다 맞다고 확인시켜주는 거밖에 안 돼. 그래서 뭐? 내가 집안일도 하고 당신 수발 다 들라고? 직장도 다니면서 24시간 내내 백수 남편 지원하라 이 말 아냐? 넌 일단 그 말버릇부터 고쳐. 어디 남편한테 백순이 많이 헛소리를 짓거려?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나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제발, 내가 부탁 좀 하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나라고 뭐 미신 같은 거 믿고 싶은 줄 알아? 딱 한 달이야. 그 이상은 나도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나도 더 바라지는 않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이나 해. 전 남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조와 취직이 별개란 걸 스스로 깨닫기를 바래서였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록 취직이 되지 않자 허들은 더욱 높아지더군요. 결국 전 문제의 근본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남편한테 무당이니 구신이 하는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직장 다닌다고 남편 기운이 약해진다느니 집안일 수발 다 들어야 취직할 수 있다느니 하는 미신 얘기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서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정불화만 더 심해지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불화가 생겼다는 거 보면 그간 네가 어떻게 진우 힘들게 했는지 잘 알겠다. 이제 걔가 좀 기운이 움트려고 하니까 네가 이 아담법 썩인 것도 잘 알았고. 어머님,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네? 저 이번 프로젝트만 잘 끝나면 승진할 수도 있는데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이 집 들어올 때부터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더라니.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너한테 남편 존중, 시애미 존중 바랄 수도 없겠지. 그냥 잠자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진우 잘 되면 그 덕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물론 저도 조상님들 잘 모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대로는 남편이 직장 취업해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저 회사 일 잘하고 있는데 직장 취업했다고 저 일 그만두고 내조나 하라고 할까 봐요. 당연하지. 내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너 직장 때려치고 진우 내조나 했으면 싶다. 근데 진우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뜯어말려서 참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제 직장 정말 관두게 하실 작정이었다고요? 이런 문제를 왜 어머님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데요? 잔말 말고 그냥 넌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가부장적인 남편도 모자라서 미신을 숭배하고 말은 듣지 않는 시무까지 편들어줄 사람이라고는 친정 부모님뿐인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나도 이제 못 참겠어. 당신 약속한 한 달, 이제 다 지났는데도 취업은? 2달 정도 더 기다려봐.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는 한 달만이라더니. 네가 이때까지 내 기운을 많이 억눌렀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서 나보고 또 집안일이며 수발이며 더 참고 하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참고 있는 게 너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틀렸어. 너한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보면 오히려 화낼 사람이 나란 거 알 텐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당신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전처럼 집안일 분담해서 해. 시어머니랑 당신한테 내가 언제까지 혼자서만 희생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 나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냐. 힘들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취직한다고 힘든 남편한테 돈도 좀 쥐어주고. 집안일 외에도 내가 다 하는데 뭘 또 투자를 하라는 거야? 면접 보러 나간다고 핑계만 대면 따박따박 돈 줬더니 돌아오는 게 더 해달라는 얘기뿐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그 말이 비꼬는 말이 아니라 감탄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젠 진짜 더 참기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준 돈 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데? 뭘 하길래 한 달 가량 돌아다니더니 면접 한 번에 보러 가질 않어? 내가 너 추궁한다고 다 대답해야 하냐? 왜 이래? 나 당신이 알던 정진우 아니야.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도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는데요. 결국 전 몰래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증거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에게서 때마침 연락이 오더군요. 나다, 시애미.
너 우리 아들 백수라고 무시하니? 조상님 모실 줄도 모르는 노비 출신 집안 기집애를 받아줬더니 집안이 아주 난리구나. 네가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무시해. 그이가 또 엄마한테 쪼르르 혼났다고 일렀나 봐요. 이게 어디 지아비를 또 무시하고 있어? 애가 당장 직장을 못 구해서 그렇지 타고난 혈통부터가 귀족이라 금방 극복할 거다. 조금 참으면 다 너 복으로 돌아올 텐데 뭐 그리 조바심을 내는 거냐? 귀하긴 뭐가 귀해요? 남편 하는 짓 보면 아주 금수만도 못한 새끼던데? 뭐? 이게 또 함부로 입을 놀려? 너 정말 시엠이랑 한번 드자비질 해볼 생각이냐? 조상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막말할 거니? 댁 귀한 아들이 백주대낮부터 취업한다고 뭔 짓거리 하는지나 보시라고요. 대체 이 사진이 다 뭐냐? 왜 우리 진우가 이러고 있어? 양반이니 좋은 집안이니 헛소리 하더니 결국 한다는 게 불륜인가 보더라고요. 이것도 그 잘난 기운인지 뭔지에 도움되는 건가 봐요. 너 이거 남한테 알린 거 아니지? 진우 이랬다는 거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어? 어차피 백수인데 잃을 게 또 뭐가 있겠어요? 혈통이니 뭐니 잘 따지시는 것 같던데 그냥 첩들였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그러세요? 이게 지금 약점 하나 잡았다고 감히 시엠이랑 맘먹으려 들어? 쓰레기 같은 댁 아들 부양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당신네들 귀족이니 어쩌니 하는 말도 지겨워. 잘 풀리면 지들 덕, 안 풀리면 남 탓하는 것도 이제 염증이 날 지경이야. 당신? 당신이라고? 너 말 다 했니? 그래, 말 다 했다. 어쩔 건데? 이혼할 마당에 내가 할 말 못할 말 가리게 생겼어? 너 정말 안 될 애구나. 지금 당장 요절 내러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거라. 기다리긴 뭘 기다려? 미친 할망구야. 내가 그 전에 댁 아들 요절 내러 갈 거야. 잠깐. 그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보렴. 저는 곧장 모텔에 들어가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은 모텔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열다가 절 마주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시모에게 연락을 받고 나오려다 오히려 제게 더 일찍 걸린 셈이었는데요.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불이 나게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사진으로 찍어 이혼에 쓸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신 참 잘 뛰더라. 취직할 게 아니라 당장 육상 대표로 나가야 되겠던데? 여보, 미안해. 딱 한 번 만났던 게 전부야. 진짜 손잡은 게 다고 아무런 일도 없었어. 당신이 그렇게 보호하는 거 보면 그냥 술집여자 같은 건 아닌가 보네? 누군지 수소문해봐야겠다. 잘난 당신이랑 어울릴 만한 잘난 여자 누군지 나도 궁금해서. 여보, 제발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반성의 의미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진우 씨답지 않게 왜 그래? 가부장 끝판왕처럼 굴더니 바람 좀 폈다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면 안 되지? 엄마가 부추기면서 옛날 사람들 같았음 첩도드렸을 거라더라고. 나도 미쳤지. 괜히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실수를 해버렸나 봐. 남 얘기 하듯이 말하지 말고 저지른 건 책임을 지셔야지. 그래야 귀족 혈통 아니겠어? 나 사실 양반 가문 아냐. 양반 족보 우리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 거고 너랑 같은 노비 출신이야. 뭐? 양반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괄시하더니 족보를 사? 아니, 그거야 둘째치고 이 와중에도 나 노비 출신이니 뭐니 단정 짓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뭔 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독립유공자 후손이거든? 그런 줄 진짜 몰랐어. 내가 앞으로는 집안일이며 밥이며 다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진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늦었어. 내가 경고할 때 진작 잘하지 그랬니? 여보,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싸잡아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넉넉하게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해 상간녀의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죠. 아주 속이 후련할 정도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정말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왜 진즉에 착한 널 못 알아보고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까지 이러세요? 우리 아들이랑 바람난 그것이 알고 보니 꽃뱀이었지 뭐니. 사업한다고 나랑 내 아들 돈 싸그리 모아서 튀어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잘난 조상님한테 빌어보시죠. 꼭 양반 집안 조상님만 후손 도와준단 법은 없잖아요. 나한테 미신 부추긴 법사, 그 양반도 순사기꾼이더구나. 굿했는데도 흉한 일이 일어났다고 따지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며 돈 더 내놓으란다. 환불도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어쩜 좋니? 그러니까 왜 그걸 나한테 따지냐고요. 모질게 말하지 마라. 아가, 우리 그래도 그간 미운정 고운정 많이 쌓인 거 아니니? 난 덱한테 악감정밖에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연락하면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아가, 그럼 딱 1,000만 원만 빌려주라. 있어도 안 드려요. 차단할게요. 아가, 그렇게 저는 가부장 사고에 사로잡히고 미신을 숭배하는 모자랑 연을 끊었는데요. 워낙 맘고생을 심하게 했던지라 이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살판이 날 지경입니다. 앞으로 누굴 다시 만나든지 전 남편과 전씨 어머니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일 것만 같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